여러분, 마트에서 산 딸기가 겉은 빨갛고 먹음직스러운데 막상 한 입 베어 물면 맹물처럼 밍밍해서 실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긋한 딸기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심어서 따먹는 딸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봄딸기 심기에 모든 것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텃밭이나 베란다에서 왜 번번이 농사에 실패했는지 그 뼈아픈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올봄에는 두 손 가득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를 수확하는 마법 같은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흔히들 딸기 농사는 전문가나 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주 기초적이고 사소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전부 공개할 테니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은 흙을 만지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힐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남겨주시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작고 빨간 과일의 흥미로운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야생에서 자라던 딸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고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신맛이 강했죠. 하지만 수백 년에 걸쳐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개량하고 재배법을 발전시키면서 지금의 보석 같은 과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딸기는 본래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묵묵히 이겨내고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 생명력을 폭발시키며 자라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봄에 딸기를 심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흙이 서서히 깨어나고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는 지금 이 시기야말로 딸기의 뿌리가 땅 속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고 날씨가 너무 더워진 뒤에 심게 되면 식물은 뿌리를 내리는 대신 잎만 무성하게 키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맙니다. 결국 열매는 구경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단순히 농사의 시작이 아니라 수확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딸기를 심는 정확한 시기와 온도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봄이 왔다고 달력만 보고 무작정 모종을 사서 땅에 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식물은 달력을 보지 않습니다. 식물이 느끼는 것은 오직 흙의 온도와 공기의 온도뿐입니다. 봄 딸기를 심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낮 기온이 15도에서 20도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4월 초순에서 중순 무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너무 급해서 늦고 샘 추위가 차에 가시지도 않은 3월 중순에 일찍 심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차가운 땅 속에서 뿌리는 스트레스를 받아 활동을 멈추고 심하면 얼어서 썩어버립니다. 반대로 5월이 훌쩍 넘어서 늦게 심게 되면 갑자기 더워진 날씨 때문에 식물이 당황하게 됩니다. 뿌리가 땅에 제대로 자리도 잡기 전에 날씨가 더워지면 딸기는 생존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을 포기하고 잎만 미친 듯이 키워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네에 벚꽃이 활짝 피고 지기 시작할 무렵 겉옷을 가볍게 입어도 춥지 않은 바로 그 주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정확한 딸기 심기 신호입니다. 이제 심을 시기를 알았으니 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야 할 무서운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무 흙에나 심어도 물만 잘 주면 자란다는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딸기는 흙의 상태에 굉장히 예민한 식물입니다. 특히 물 빠짐, 즉 배수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진흙처럼 물을 꽉 머금고 있는 흙에 딸기를 심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순식간에 질식해서 까맣게 썩어 들어갑니다.
스펀지를 상상해 보세요. 물을 한 번 적셨을 때 물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서도 손으로 살짝 쥐면 여분의 물이 쫙 빠져나가는 그런 포슬포슬한 상태의 흙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텃밭 흙이 너무 단단하고 찰지다면 모래나 펄라이트, 그리고 잘 부숙된 퇴비를 넉넉히 섞어서 흙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화분에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분갈이 흙에 마사토나 펄라이트를 30% 정도 추가로 섞어주시면 배수 걱정은 완전히 덜 수 있습니다. 흙을 준비할 때 밑거름을 미리 섞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흙이 좋아야 뿌리가 춤을 추고 뿌리가 춤을 춰야 열매가 달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흙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주인공인 딸기 모종을 고를 차례입니다. 화원에 가면 수많은 모종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건강한 모종을 고르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바로 관부라고 불리는 중심 줄기의 두께입니다. 잎과 뿌리가 만나는 부분, 즉 흙 위로 살짝 솟아오른 뭉툭한 기둥 같은 부분을 관부라고 하는데요. 이 관부가 엄지손가락만큼 굵고 단단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얇고 비실비실하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주어도 열매를 크게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잎의 색깔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짙고 윤기가 나는 초록색 잎이 3장에서 5장 정도 건강하게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잎에 반점이 있거나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말라 있다면 병에 걸렸거나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화분 밑구멍을 살짝 틀어서 확인해 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얗고 튼튼한 뿌리가 구멍 밖으로 살짝 보일 듯 말 듯 한 상태라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모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고른 모종 하나가 훗날 10개의 훌륭한 딸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모종 심기 단계입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깊이 조절의 실패입니다. 딸기를 심을 때는 명심해야 할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관부, 즉 식물의 중심 기둥이 절대로 흙에 깊이 파묻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딸기의 잎과 꽃, 그리고 새로운 뿌리는 모두 이 관부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흙으로 덮어버리면 숨을 쉬지 못해 생장점이 썩어버리고 식물은 며칠 만에 죽고 맙니다. 반대로 흙 위에 너무 붕뜨게 얕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그대로 바싹 말라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사람으로 치면 목 바로 아래, 쇄골 부분까지만 흙이 덮이도록 심는다고 상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뿌리가 시작되는 부분은 흙 속에 안전하게 묻히되 새로운 잎이 솟아나는 윗부분은 흙 위로 완전히 드러나서 햇빛과 바람을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종을 구덩이에 넣고 주변 흙을 살짝 덮어준 뒤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서 관부가 절반 정도 흙 위로 올라와 있는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딸기를 심을 때 깊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물과 식물 사이의 간격, 즉 거리두기입니다. 작은 모종을 처음 심을 때는 공간이 텅 비어 보여서 아까운 마음에 다닥다닥 붙여서 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딸기는 자라면서 잎을 사방으로 넓게 펼치는 식물입니다. 만약 모종을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잎이 커지면서 서로의 햇빛을 가리게 되고 식물들 사이로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통풍이 안 되고 습기가 차면 딸기에게는 쥐약과도 같은 곰팡이병이 순식간에 번지게 됩니다. 하나의 식물에 병이 생기면 옆 식물로 옮겨가는 것은 시간 문제죠. 따라서 텃밭에 심으실 때는 모종과 모종 사이를 최소 30cm에서 40cm 정도는 띄워주셔야 합니다. 성인 남성의 손 한 뼘 반에서 2뼘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주어야 잎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광합성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나중에 크고 탐스러운 열매가 달렸을 때 흙에 닿아 썩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분에 심으실 때도 너무 작은 화분보다는 한 모종당 폭이 20cm 이상 되는 넉넉한 화분을 내어주는 것이 성장에 훨씬 유리합니다. 모종을 흙에 심고 간격까지 완벽하게 맞췄다면 이제 첫 물을 줄 차례입니다. 물 주기가 뭐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첫 물 주기는 사람으로 치면 신생아에게 첫 모유를 먹이는 것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냥 위에서 샤워기처럼 대충 뿌리고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종을 심기 위해 흙을 파고 다시 덮는 과정에서 뿌리 주변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층이 듬성듬성 생기게 됩니다. 이 공기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뿌리가 흙에 밀착하지 못하고 허공에 뜬 채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첫물은 아주 흠뻑 흙과 뿌리가 완전히 한 몸이 되도록 주어야 합니다. 물뿌리개를 이용해 모종 주변으로 천천히 물을 부어주세요. 물이 흙 속으로 쑥 스며들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물을 줍니다.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면 흙이 물과 함께 가라앉으면서 뿌리를 포근하고 단단하게 감싸 안게 됩니다. 마치 진흙 마사지를 하듯 뿌리 주변의 빈틈을 물길로 꽉 채워주는 것이죠. 화분에 심은 경우에는 화분 밑구멍으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첫 물을 제대로 주면 모종이 새로운 환경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종 주변의 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멀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멀칭이란 흙의 표면을 무언가로 덮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농촌에 가보면 밭에 검은색 비닐이 덮여 있는 것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멀칭입니다. 딸기를 키울 때 흙을 맨살 그대로 햇빛에 노출시켜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흙의 수분이 너무 빨리 증발해서 식물이 목말라 하게 됩니다. 둘째로 봄이 되면 잡초들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서 딸기가 먹어야 할 영양분을 다 빼앗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딸기 열매가 맺혔을 때 맨 흙에 직접 닿으면 벌레가 먹거나 썩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종 주변을 덮어주어야 하는데 텃밭이라면 지피나 낙엽 또는 농업용 비닐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볏짚을 덮어주면 통풍도 잘 되고 열매를 흙으로부터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어서 아주 훌륭한 침대 역할을 해줍니다. 베란다 화분에서 키우실 때는 바크라고 불리는 나무 껍질이나 굵은 마사토를 흙 위에 한 겹 깔아주면 깔끔하게 습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이불 하나가 잡초와의 전쟁을 막아주고 딸기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모종이 밭에 자리를 잡고 며칠이 지나면 기특하게도 아주 작고 하얀 꽃망울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꽃을 보면 드디어 열매가 달린다고 기뻐하며 소중하게 바라만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잔인하고도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 피어나는 첫 번째 꽃대와 그 옆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줄기인 런너는 발견하는 즉시 가위로 과감하게 잘라주셔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것은 더 큰 수확을 위한 필수적인 희생입니다. 이제 막 새로운 땅에 이사를 온 딸기 모종은 아직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했는데 열매부터 맺으려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무거운 엿기를 드는 것과 같죠. 이때 첫 꽃을 꺾어주면 식물은 열매를 만드는 데 쓸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의 뿌리를 튼튼하게 키우고 잎을 넓히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덩치를 키워놓은 식물은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꽃대를 올릴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달콤한 열매를 폭발적으로 맺게 됩니다. 당장의 작은 열매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나중에 바구니 한가득 쏟아지는 거대한 수확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자연의 지혜를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들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무조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양제에 대한 아주 흔하고 위험한 오해입니다. 딸기에게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은 비료를 듬뿍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식물은 잎사귀만 어른 손바닥보다
더 크게 만들어내고 정작 열매는 콩알만하게 맺거나 아예 꽃조차 피우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만 잔뜩 키운 보디빌더가 달리기 시합에서는 제대로 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딸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열매를 달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인산과 칼륨 성분입니다. 따라서 모종을 심고 나서 약 한 달 정도가 지나 식물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잎이 성성하게 자라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추비를 줄 타이밍입니다.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농으로 만든 복합 비료나 칼슘제, 혹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계란 껍데기 비료 등을 뿌리 주변 흙에 살짝 묻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비료를 줄 때는 절대 식물의 줄기나 잎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식물에서 10cm 정도 떨어진 흙에 주고 물을 흠뻑 주어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딸기 농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일상적인 물주기 일정입니다. 앞서 첫 물주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의 물주기는 마치 줄타기와 같아서 너무 말려도 안 되고 너무 과해도 안 됩니다. 물을 주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아는 방법은 손가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흙의 겉면이 살짝 말랐다고 무작정 물을 주지 마시고 손가락을 흙 속에 2-3cm 정도 푹 찔러 넣어보세요. 그 속에 흙마저 포슬포슬하게 말라붙어 있다면 그때가 바로 물을 주어야 할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또한 물을 주는 시간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가 지고 서늘해진 저녁에 물을 흠뻑 주게 되면 밤사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흙이 습해지고 이는 곧 곰팡이병이나 뿌리파리 같은 불청객을 불러들이는 파티를 여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물은 항상 아침 일찍 해가 막 뜨기 시작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준비하며 활발하게 물을 끌어올릴 때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준 물은 낮 동안 식물이 충분히 흡수하고 남은 수분은 따뜻한 햇살에 자연스럽게 증발하여 흙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골디락스. 존을 찾는 이 섬세한 관리가 달콤한 열매를 만듭니다. 봄이 깊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반가운 손님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청객인 해충들도 딸기의 달콤한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진딧물과 민달팽이는 봄 딸기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진딧물은 새로 나는 여린 잎에 뒷면에 다닥다닥 붙어서 진액을 빨아먹어 식물을 기형으로 만들고, 민달팽이는 밤마다 몰래 나타나서 힘들게 맺힌 빨간 열매만 얄밉게 파먹고 도망갑니다. 이런 해충들을 막기 위해 독한 화학 농약을 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직접 먹을 과일이니까요. 진딧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엿과 물을 섞어 스프레이로 잎 뒷면에 뿌려주거나 마늘 빻은 물을 연하게 희석해서 뿌려주는 천연 방제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진딧물이 끈적이는 물엿에 갇혀 질식하거나 마늘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민달팽이의 경우 텃밭 주변에 작은 종이컵을 묶고 김 빠진 맥주를 조금 부어두면 냄새에 이끌려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잎사귀 뒤쪽을 관찰하여 벌레가 한두 마리 보일 때 재빨리 손으로 잡아주는 부지런함이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딸기밭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비법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동반 식물, 즉 컴패니언 플랜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식물 세계에도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짝꿍이 있고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앙숙이 있습니다. 딸기 주변에 마늘이나 양파 혹은 파 종류를 띄엄띄엄 함께 심어보세요. 이 작물들이 내뿜는 독특한 향기가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딸기를 괴롭히는 나쁜 벌레들을 쫓아내는 천연 방충망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또한 보리지 같은 예쁜 허브꽃을 곁에 심어두면 그 화려한 꽃을 보고 꿀벌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몰려온 꿀벌들은 자연스럽게 딸기 꽃을 옮겨다니며 수정률을 미친 듯이 높여주어 일일이 붓으로 인공수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토마토나 감자 같은 식물은 딸기와 절대로 가까이 심으면 안 됩니다. 흙 속에 영양분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할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치명적인 병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심었다가는 둘 다 처참하게 망가지고 맙니다. 이렇게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용하여 밭을 설계하면 농약 한 방울 쓰지 않고도 건강한 생태계가 밭을 지켜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봄 딸기를 심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시기부터 흙 관리, 모종 심는 깊이, 그리고 해충 방제와 동반 식물까지 그 모든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릴 엄청난 반전이자 진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딸기가 가장 달콤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햇빛을 많이 받을 때가 아닙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살을 받아 영양분을 듬뿍 만들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맞아 그 영양분을 소비하지 않고 열매 속으로 꽉꽉 밀어 넣을 때, 즉 일교차가 클 때 딸기의 당도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봄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12가지의 세심한 과정을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식물과 교감하다 보면 어느새 마트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향긋하고 달콤한 인생 최고의 딸기를 입안 가득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화원이나 시장에 가서 어떤 모종을 고르실 건가요?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신기하거나 당장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첫 딸기 수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놀랍고 알찬 텃밭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